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광역교통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지인을 통해 토지 판매를 권유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큰 시세 차익을 볼 것처럼 속여서 파는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오늘 주민부동산에서는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함께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올바른 토지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에 이 기획부동산 수법이 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획부동산이 이제 뭐 나쁜 기획부동산이 이제 대명사처럼 됐죠. 기획부동산은 사실은 정상적인 토지 디벨로퍼나 개발업체 또는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나쁜 기획부동산 모두 출발은 같습니다. 큰 땅을 이제 작게 분할을 해서 각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공급하는 일종의 토지 공급업이라고 출발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디벨로퍼나 개발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각 지자체 조례 내에서 행위를 해서 구분등기까지 가장 중요한 도로가 있는 구분등기까지 하는 완성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나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온통 이푸절입니다.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아주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적은 돈을 넣고 작은 돈을 넣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욕망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집원 하나에 3,000명이 넘는 토지 소유자가 그렇죠, 있기도 그렇죠. 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초보 투자자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획부동산일지 아닐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렵죠.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전문가들도 왜냐하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네가 잘못했어라고 어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뭐 재판 중이거나 이런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지금 뭐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땅도 지금 그 가분할도입니다. 전체 큰 땅을 저렇게 도로를 내고 각 필지를 작은 필지를 나누겠다고 해서 정상적인 이제 개발 행위를 넣는 가분할도에서 저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다음 CG가 또 나올 텐데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지를 분할은 해놨는데 도로 모양도 전혀 없고 이거는 이제 2010년 이전에 그 분할에 관해서 지금처럼 지자체 자구 노력이 없었을 때 분할이 굉장히 용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상 분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칼집을 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둑판처럼 아주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놨죠. 이런 것들은 평생 개발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출발을 방법은 틀리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강의 때나 방송 때 얘기하지만 주로 지인을 통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지인은 여러 가지 지인이 다 포함되죠. 대학 동창, 뭐 교회 또는 종교 활동, 학교 이런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거 정말 너한테만 주는 특급 정보야라는 걸로.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판매 권유를 하는 분이 이 땅이 기획부동산 땅이고 나중에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땅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정말 본인도 착각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날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수당도 많이 주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정말 좋은 회사야 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뭐 직원들도 고객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직원들도 이제 자기네 지인들한테 판다는 게 가족이나 친척한테 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 마케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에 신종 같은 경우에는 신종 수법인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땅입니다. 개발이 가능하고 아주 좋은 위치의 땅입니다. 근데 평균 평당 단가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이 땅은 150, 200이나 300을 판매를 하면서 지분 등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분 등기는 뭐 형제간에도 똑같이 돈을 넣어서 땅을 샀는데 파는 시기가 다 틀릴 텐데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분 등기로 들어왔을 때 파는 시점도 틀릴 수 있고 이 재테크 재화의 개념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자체,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 500평 이상은 분할이 안 된다. 1년 내 2번 이상 분할이 안 된다. 지자체별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관한 조례, 뭐 평택, 화성 뭐 전부 다 지자체마다 시행 규칙으로 분할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등기, 우리 MC께서도 얘기했지만 3,800 몇 명이 들어오는 지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지분 등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부절 이런 그 공법상 규제가 풀린다면 여러분들한테 도로 내주고 구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회사에 각서 써주겠다 또는 공증을 받아주겠다 합니다. 회사의 공증이란 거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그냥 참고 서류입니다. 전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요즘에 트렌드가 하나 바뀐 게 이제 기획부동산의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유형 중에서 요즘은 눈에 띄는 거는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아서 아주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땅을 경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땡땡 경매 법인 또는 땡땡 무슨 산업법인 이런 법인 형태를 강조하면서 경락을 받는 형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상담을 많이 해보면 아, 그 회사가 법인이던데요. 경매 법인이던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매 법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경락을 싸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가장 악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솔깃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작년에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 알았던 사례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에는 공법상 규제가 다 묶여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푸절 하다가 그 서초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분할이 안 되니까 어떻게 4,000평의 땅에 한 150명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근저당 뭔지 아시죠? 채권 채무 관계처럼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120% 잡아주겠다 해서 1,200만 원을 등기부등본에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4,000평 땅을 경락을 받아서 최종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45명 정도. 그 이후에 더 진행이 됐으면 더 피해자가 늘었겠지만 이 땅을 사고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만약에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런 절대 개발이 안 되는 땅 같은 경우에는 경락가가 얼마로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절대 소액 투자에 땅을 갖는다 이런 어떤 이런 사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이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정말 꽤 많으신데요. 많죠. 그렇다면 이 어떤 토지가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투자 가치는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사람이 모이고 그다음에 요즘 뭐 예를 들면 오늘 또 기사가 나왔던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뭐 지정을 빨리 조속히 해준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뭐 트러스트 형성이 되는 지역이나 SOC가 진행되는 지역들 어쨌든 실제 진행이 되는 지속형이어야 되고요. 거기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 개별 필지가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조금 광의 개념이죠. 작은 의미로는 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땅을 사는데 집을 짓거나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서류를 뭐 포털에다 치시면 다 정부기관에서 검색을 할 수 있으니 거기를 검색하셔서 내 땅을 실제 개발할 수 있는지 본인이 모르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풀어진다면 만약에 가능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소액 투자는 절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3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주기로 해서 또 여기에 예.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제일 요즘 사례가 많은 게 개발 제한구역 해제입니다. 해제가 된다면 이런 투자 피해 사례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실제로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착물의 설치, 토지 분할, 그다음에 중목의 벌채 이런 것들을 전혀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국방군사시설이나 공공주택을 짓거나 이런 시설만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훼손지, 그러니까 환경평가를 통해서 3등급에서 5등급은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을 짓거나 또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일단은 200제곱미터 한 60평 조금 넘는 면적 이상이 돼야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안 되니 우리 아까 MC께서 얘기했던 금토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2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얼마나 호재들이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발 제한 구역에 공익용산지에 갔다가 땅을 팔려고 하니 분할이 안 되고 하니 지분 등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땅도 큽니다. 그 땅은 뭐 유명한 땅이고요. 땅도 평수로 따지면 40만 평이 넘는 땅에 3,800, 앞으로 이런 그 매체에서 자꾸 이런 경종을 울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우후죽순으로 더 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일단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 등기 좋아하지 마시고요. 지분 등기가 내 땅은 보상을 받고 내가 굉장히 높은 보상가를 받을 거야. 로또를 사신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심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개발 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지분 등기에서 내 땅은 나중에 보상을 받고 또는 만약에 풀린다면 이런 말이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 땅도 원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0평, 100평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땅을 내 소유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뭘 할지 할 수도 없는 지분 등기를 넣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돈을 그 회사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심한 말로 하면 더 적당한 말일 것 같습니다. 네, 기획부동산 주의보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